예, 이제 capability analysis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실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실험계획법 왜 사용합니까? 이제 특정 요인이 종속 요인,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실험계획법만 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의 간섭들을 이제 배제하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실험이 잘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측정하고 검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다음 내용에 넘어가기 전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할게요. 예,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스포이드 사용해가지고 한 방울을 여기 측정 장치에다 올려놓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 방울 하면은 빛이 결국에 투과를 하게 되고 빛이 투과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이제 농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읽게 되는데 그걸 이제 브릭스 단위로 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측정된 브릭스에 대해서 관측된 브릭스와 이제 결국에는 아무런 오차 없이 읽어주면 좋은데 이 브릭스 값이 변하게 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머신 자체, 이 주스를 생산하는 머신 자체에 오류가 있고 그 샘플을 얻은 이 음료수 병에 이제 필링하는 그 헤드, 그죠? 그쪽에서 간단하게 보자면 그 헤드 자체에서 발생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Analytical Test Variability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하면서 이용하는 툴과 관련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오차들이 결국에 결합돼서 이제 저희가 측정한 값을 얻게 되는 거죠. 뭐 10이다, 15다, 20이다 막 얻게 되면 그 값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그러니까 에러들이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 요인들이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쉽게 지금 앞서 말한 이제 언급한 세 개의 예만 봐도 머신 베리어빌리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민 브릭스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필링 헤드에서의 온 베리언스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분석 툴에서 또 측정 툴에서 오는 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결합이 돼서 왜냐하면 변동은 에디티브 하니까 더해져서 점점 가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제 민 브릭스는 여기 있지만 관측된 브릭스는 이쪽 지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다 더해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런 요인들을 다 영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한 이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가 필요하다. 그렇죠? 명확한 DOE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CP와 CPK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DOE도 사용하시고 나중에 관리도 지난번에 배웠던 관리도 사용하셔서 이제 과연 공정 능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요인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측정 오차가 어떻게 관측된 결과에 어떻게 이제 포함될 수 있는지 잠깐 예를 들어봤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Process Capability Analysis with Attribute Data. 예. 개수 데이터 관련해서 Process Capability 분석을 해봅시다. 예, 꼭 CP하고 CPK 값만 사용할 필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Defect per Unit, DPU 예, 이런 개수 값들 사용하실 수 있겠죠. 결국에는 뭡니까? Total Number of Defect 부적합이 발생한 개수, 전체 개수를 Total of Unit 해가지고 전체 아이템의 개수로 나눠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Defect per Unit, 하나의 유닛당 얼마나 많은 디펙트가 발생을 하느냐. 그렇죠. 제품당 얼마나 많은 디펙트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유닛이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느냐. 뭐 인보이스도 될 수 있고요. 신마트도 될 수 있고요. 커스터머 얼더도 될 수 있고요. 인쿼리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아시죠? 혹은 이제 콜 그런 것들 결국에는 뭐 제일 이해하기 쉬우신 거는 커스터머 올더당 얼마나 많은 디펙트가 있을까, 주문당 부적합품이 얼마나 있을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디펙트는 뭐 이제까지 많이 봤습니다. Anything that doesn't meet the custom requirement, 뭐 요구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다 디펙트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어느 에러든 예, 뭐 에러 혹은 이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물품, 뭐 incorrect 한 거, 그럼 이제
코렉트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opportunity들 어떻게 정의를 하셨습니까? opportunity들? 예, 그러니까 결국 디펙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opportunity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예가 뭡니까? 옛날에 연필 10개 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 예제 6 시그마 할 때 제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연필이 10개 아이템이 있었을 때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5개 이제 품질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측정했었죠. 지우개, 뭐 겉에 페인팅이 어떤지 연필, 그리고 뭐 등등, 뭐 연필 심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5개의 요소를 측정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5개의 요소, 그렇죠. 곱하기 총 10개 그 연필들이 있으니까 그때 opportunity가 뭐였어요? 50이었죠, 이때. 그렇죠? 그것 말입니다. number of unit 곱하기 number of opportunity 5개 곱하기 10개 아이템 그래서 이제 total opportunity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품질공학이 대단원 Gauge and Measurement System Capability Study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내용이죠. 이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Gauge and Measurement System 이 스터디, capability 스터디가 목적이 뭐냐? 예, 그래서 이제 how much of total observed variability가 되는지 결정하는 거고, 뭐 때문에 게이지 혹은 이제 인스트루먼트죠, 측정 도구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variability들 결정하고, isolate component of variability in the measurement system. 이제 그러니까 measurement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까지 이제 manufacturing 제조 능력 봤다면 이번 마지막 대단원은 아까 전에 잠깐 느낌을 잡았겠지만 측정 도구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Gauge and Measurement System Capability예요. 알죠? 측정하는 도구가 제대로 측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측정 도구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isolate 해가지고 the component of variability in the measurement system. 그 measurement system 관련된 그 변동을 야기하는 아까 뭐였나요? 이거였나요? 네. A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변동을 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고립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 결과값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가. 그 인스트루먼트나 혹은 게이지, 측정 도구가 캐팝을 하도록. 그렇죠? 적합하도록. 즉, 이제 부적합, 뭐,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도록 하는 거죠. 그걸 적합하도록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지, 측정 도구를 이제 살펴보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repeatability하고 reproducibility예요. repeatability는 뭐냐면 영어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영어 한번 읽어보죠. Do we get the same observed value if we measure the same unit several times under identical conditions?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same unit, 동일한 제품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반복성이에요. 그래서 repeatability, 반복성. reproducibility는 재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렇죠? 재발하다 재생산성. 예.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렇죠? 상황이 달랐을 때 얼마나 다르게 측정할 수가 있느냐. 값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느냐. 측정된 값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컨디션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값을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고,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제대로 그거를 측정 도구가 잡아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메저먼트를 한번 봅시다. 메저먼트는 어떤 측정값을 발생시키는데, 그렇죠? 어떤 측정값 결과를 저희들한테 가져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true value라고 할게요. x는 실제로 만약에 10cm 자를 이제 10cm 재야 되는데 자가 보시면 얘가 x가 10인데 얘가 막 11이라고 해요. 너무 너무 잘못됐는데 하여튼 예. 그리고 왜 에러가 있으니까 에러가 1cm인 거죠. 제가 갑자기 급조해낸 예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y를 갖는 거를 이제 total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변동, 이 variance, variability, 이 변동은 뭘 갖고 있느냐? 실제 값이 갖고 있는 변동과, 그렇죠. x가 갖고 있는 변동과 게이지 측정해서 측정 오차. 드디어 게이지, 측정 오차가 나오네요. 측정 오차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셨죠? 거기서 나오는 변동. 왜냐면 이 오차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기분포, 표준정기분포 따른다고 하죠. 그렇죠? 예. 표준정기분포가 아니라 이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죠. 예. 보통은 0으로 쓰죠, 0. 예. 이게 뮤를 따르니까. 예. 시그마 제곱. 근데 여기는 이제 게이지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example 8.7입니다. measuring gauge capability 해가지고 결국에는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가 사용이 돼야 돼요. 당연하죠. 뭐 부적합이냐 적합이냐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 유닛, 그러니까 20 유닛 파트 넘버가 20개를 측정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컨트롤 차트를 그리려고 측정을 했었고, 하지만 도구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2번을 이제 측정했어요. 같은 제품, 같은 품질 요소를. 측정 대상에 2번씩 측정한 겁니다. 결국 2개의 값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오차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값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보면은 21, 20 해가지고 조금 다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제품을 2번씩 측정하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게이지, 측정, 도구에 대한 오차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아셨죠?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식을 이용해서 사실은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데 D2 값이야 예전에 말씀했던 n이 2일 때, 지금 n이 2죠. n이 2일 때 D2 값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뭐였습니까? 1.128이었죠. 네. R 봐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계산되어 있죠? 1.0.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1.0 나누기 1.128 해서 결국에는 0.8865 그래서 반올림하면 약 0.887 정도 된다. 맞죠? 그게 이제 뭐다? 이제 게이지 시그마다. 추정된 게이지 시그마. 네, 이렇게 해서 게이지 시그마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오차가 이 정도 된다는 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제 측정 오차에 대한 이제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측정 도구에 대한 표준 편차는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측정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하냐 안 하냐 그 capability를 알고 싶은 거죠. 측정 능력이라고 보셔야겠네요. 예. 그럴 경우 뭘 사용하냐면 Precision Tolerance Ratio라고 PT ratio를 사용합니다. PT ratio는 다음과 같은 식을 따릅니다. 여기 주어진 요구 상한선, 하한선, USL, LSL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K 시그마 게이지를 나눠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PT 레이쇼가 1보다 1 혹은 2보다 작으면 게이지 캐파빌리티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결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본 예제 뭐였습니까? 앞서 본 예제 이 게이지 값이 0.887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K는 6 시그마 사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3 시그마 사용하시니까 K 값이 6이고 그리고 USL을 6집 LSL을 5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면은 계산하시면 이제 0.097 정도 나와서 얘가 뭐합니까? 얘가 결국에는 1이 아니라 0.1이죠. 0.1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작네요.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측정 오차가 크지 않으니까 결국에 Precision Tolerance Ratio가 적당하므로 지금 이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품질을 검사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참 재밌죠. 품질을 검사할 때 제품만 살펴보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품질을 검사하는 도구 역시도 그렇게 관리를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품질 공학이 굉장히 꼼꼼하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 도구도 여러분들이 측정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 명심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테이블을 드렸습니다. 시그마 토탈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시그마 토탈을 구하신 다음에 프로세스, 공정과 관련된 그 변동, 그리고 CP 스퀘어죠. CP 스퀘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먼 길을 생각해보니까 이거 테이블로 다 입력을 하셔야 되네요. 입력하죠. 여러분도 잘 하시니까 입력을 이제 하면 되죠. 예, 입력을 하면은 이제 파트 넘버 1부터 20까지 있고, 그렇죠? 그 메저먼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21, 20, 24, 23, 20, 21, 27, 27, 그렇죠? 그리고 19, 18, 23, 21, 22, 21, 19, 17, 24, 23, 25, 23, 21, 20, 18, 19, 23, 25, 24, 24, 예. 29, 30, 26, 26, 20, 20, 19, 21, 25, 26, 19, 19.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토탈 시그마 어떻게 구합니까? 토탈 시그마 S라고 했어요.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어떻게 구했습니까? STDV.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빨랐나요? STDV 하시고 전체 수를 토탈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죠. 만약에 자릿수 두 자리로 하면 보통 3.17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3.17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공정과 관련해서 변동 분산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게이지 시그마의 스퀘어가 뭐였어요? 게이지 그거는 0.887의 제곱이었죠. 기억하시죠? 이 값을 0.79 정도 되나요? 0.79 그래서 이게 3.17의 제곱 그리고 얘는 0.887의 제곱 그래서 얘가 0.79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 값은 10.05 그 정도 되나요? 네,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 값의 제곱 10.06 10.06 나오네요. 네, 뭐 10.06 나왔다. 제가 뭐 잘못 쓰고 있군요. 얘였군요. 토탈이었군요. 뭐라고 있는 건지. 예.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빼주시면 되죠. 항상 분산으로 하신 다음에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표준 편차는 서로 이렇게 더해진다는 성질이 없습니다. 분산만이 서로 더해진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 분산은 결국에는 이 토탈, 이거 분산은 얘 둘의 합이다. 이렇게 더하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에디티브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06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빼주셔도 되죠. 여기서 이 수를 빼주면 9.27 정도 나온다. 그렇죠? 9.27 정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P의 제곱은 9.27 정도 나오게 되고 저 이미 도구에 대한 게이지의 이제 변동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공정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근호로 이제 해주시면 3.05 정도 나와요. 3.05 교재는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오차가 있어가지고 반올림 오차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다. 맞죠? 3.05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이제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 된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거, variability와 관련된 다른 레시오들을 볼게요. 레시오 프로세스
variability to total variability. 그러니까 총 변동에 의해서 프로세스 변동이 갖고 있는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low P라고 합니다. 그걸 볼 수도 있고, measurement가 이제 total variability에 가져서 이제 갖고 있는 비율을 보실 수 있어요. 뭐 앞서 다 구했기 때문에 구하시면 되죠. 어떻게 구합니까? 토탈이 몇이었어요? 10.06이었나요? 06. 그리고 얘도 10.06. 변동과 변동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게이지 0.79였고, 그리고 CP는 몇이었어요? 9.27이었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9.27 나누기 10.06 이렇게 나눌게요. 그리고 0.79 나누기 10.06 나눠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게이지와 관련된 변동이 사실은 이 레이쇼가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죠. 대부분 어디에 속해? 둘이 합치면 1 돼야겠죠? 둘이 합치면 원래는 1이 돼야 됩니다. 뭐 소점 오차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1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뭐 대략 0.92, 얘는 거의 0.08이라고 볼까요? 좀 반올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반올림 하면 0.08 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8%는 얘하고 결국에 100% 나오면 8%는 이제 메저먼트와 관련이 있고 변동이, 그리고 92%는 프로세서와 관련이 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디를 베리빌리티를 줄여야 합니까? 그렇죠? 이 프로세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메저먼트가 문제가 없다면 항상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변동이. 근데 메저먼트가 높아진다. 특히나 아까 전에 뭘로 판단하시라고 했죠? 이 Precision Tolerance Ratio로 해서 0.1에서 less than 0.1이 나와야 되니까, 이 그렇지 않으면 2로 바꾸던지 아니면 검사 방법을 다시 고안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측정 방법을. 예,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메저먼트 에러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메저먼트 에러, 아까 전에 계속 이제까지 측정했던 게이지 스퀘어를 얘기합니다. 분산. 그래서 메저먼트 에러, 그래서 제가 메저먼트 에러하고 자꾸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와 관련된 분산, 메저먼트 에러의 분산은 다시 말하면 에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따른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분포 따른다고. 이때 이 시그마 스퀘어예요. 흔히 이제까지 많이 사용했던 얘가. 예,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게이지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죠. 리피터빌리티에 관련된 분산과 리프로듀서빌리티에 관련된 분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세분화 시킨다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repeatability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reproducibility, 다시 한번 개념을 짚을까요? 이게 repeatability가 뭐다?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값을 낼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황이 변동했을 때 그 변동된 값만큼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accuracy와 precision, 결국에는 accuracy와 프리시즌하고 관련이 되죠. accuracy는 뭡니까? 정의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accuracy는 뭡니까? 사실 뭐 알파 에러, 베타 에러도 다 비슷한 개념이죠. 맞는 걸 맞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맞는 걸 틀리다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틀린 걸 맞다고 할 것이냐. 그렇죠? 뭔가 계속 유사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accuracy 결국에는 ability, 능력입니다. 뭐 능력? 인스트루먼트가 정확한 값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accuracy라는 건.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타입 1 에러가 없는 상태. precision이라는 건 뭐냐면 내재된 변동, 메저먼트 시스템에 내재된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어렵고, 이 그래프, 사실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 그래프가 정확한 accuracy와 precision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accuracy,
한번 볼게요. 이제 low accuracy는 아래쪽에 여기 부분이고 high accuracy가 이런 거예요. 평균값을 구해보면 이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측정한 값들이에요. 점들. 이 평균값을 보면은 accuracy가 높다는 거는 낮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들이 모여있으면 이쪽에 있는 값을 갖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평균을 구해보면 아마 이 정도에 찍힐 겁니다. 그렇죠? 결국 평균 내보면 이 점들에 이렇게 결국 거리가 멀어지죠. 원래 이제 타겟으로 하는 값. 이 검정 점이 타겟 값이에요. 아시죠? 근데 프리시즌이 높다 낮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accuracy는 낮지만 프리시즌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같은 값을 그러면 뭐가 좋아집니까? 프리시즌이 높으면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죠. 게이지 그걸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도구를 정확하게 이제 캘리브레이트 한다고 그래요. 모델도 캘리브레이트 한다. 이런 정확한 값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리시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보시죠. 정확한 값에 다 이제 분포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죠? 프리시즌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프리시즌이 낮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반복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막 분산이 상당히 높게 돼요. 예. 엄청 분포를 하지만 얘 평균값을 구하면 아마 타겟 값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프리시즌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 중앙 이제 값이 찍힐 것이고. 그렇죠? 왜냐면 accuracy가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accuracy하고 precision의 차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알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measurement error의 분산, 에러와 관련된 분산은 결국 repeatability 그리고 reproducibility와 관련해서 분산으로 나눠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 결과적으로 accuracy, prediction과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 게이지 RNR에 대해서 스터디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NR, repeatability하고 reproducibility 두 개 이제 예죠. producibility.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예입니다. RNR. 그래서 RNR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DOE를 하나 살펴볼 건데 게이지, 그러니까 measurement의 결국에는 에러를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계획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실험 계획법은 이제 이온 배치법으로서 뭐에 대한 걸 알고 싶냐면 결국엔 파트 넘버, 제조와 관련된 파트 넘버의 이펙트가 있는지 그리고 오퍼레이터별, 작업자별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거예요. 프로젝트 퀄리티에 대한 이펙트가 있는지 이를 위해서 테스트를 각각 이제 3번씩 진행했습니다. 1, 2, 3, 1, 2, 3 해서 동일 조건에서 3번씩 했기 때문에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서 이제 측정하는 이 실험 계획법의 모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제 랜덤 셀렉션을 했겠죠. 프로덕트 P도 이제 랜덤리 셀렉트했고 파트죠. 정확하게 말하면 파트 P를 이렇게 랜덤 셀렉트했고 오퍼레이터 작업자 역시도 랜덤리 셀렉트해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each operator measured every part and times 하니까 결국에 측정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그렇죠? 1, 2, 3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P가 몇 개였습니까? 10개였고 작업자 3개, N이 3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복이 3번이었으니까 이 표를 기억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thermal, 온도, 이제 impedance 데이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Y값, 우리가 측정한 관측값이 있죠. 그 데이터, impedance 데이터, thermal impedance 데이터, 그걸 YIJK라고 볼게요. I는 뭐냐면 part index고, J는 operator, K는 measurement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I는 1부터 몇 가지다? 10가지다. 그리고 J는 1부터 3까지고요. 그리고 K 역시도 반복이니까 1부터 3까지 3번 이제 measurement가 동일하게 repeatability가 있는지, reproducibility가 있는지 두 개를 이제 측정한 거잖아요. 그 두 측면을 본 거니까 반복을 했어요. 예, 원래 이제 y 값은 뭡니까? 원래 이제 진짜 true 이제 공정과 관련해서 이제 true mu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별로 파트 이펙트가 있을 거고, 오퍼레이터 이펙트가 있고, 작업자별로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교호작용, P와 O의 교호작용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에러 텀이 있을 겁니다. 에러 텀은 결국에는 뭐 측정 에러와도 관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배리어블은 당연히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을 했고, 그 배리어블, 세 개의 배리어블 다시 한번 말합니다. Part, Operator, Measurement.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의 배리어블이죠. 이온이 배치법이니까 두 개의 파트와 오퍼레이터는 인디펜던트 하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교우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우작용 이펙트까지 적어놨다. 자, 그러면 이제 일로 이제 원래 테이블로 돌아와서 데이터 테이블로 돌아와서요. 오랜만에 한번 아노바 분석, 분산 분석표 한번 만들어 보죠. 제가 이미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이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아노바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럼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법 엑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엑셀에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 엑셀에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반복 있는 이온 배치법을 결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뭐 이쪽에 하나의 요소 인스펙터였나요? 벡터 1 그리고 2, 3 있겠죠? 3이라고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값을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총 3번을 반복하니까 굉장히 많은 값을 넣어야 합니다. 파트 넘버가 이제 1, 2, 3이겠죠? 그러면 좀 이제 생략을 해서 저는 파트 넘버를 하겠습니다. 파트 넘버 1, 1, 1 왜냐면 3개씩 반복이 됐으니까 그리고 2, 2, 2 3, 3, 3, 4, 4, 4, 5, 5, 6, 6, 6, 7, 7, 7, 8, 8, 8, 9, 9, 9, 10, 10, 10, 10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예요. 인스펙터예요. 사실 작업자보다 검사자죠, 검사자. 예. 그러고 보니까 계속 오퍼레이터라고 했네요. 예, 첫 번째 37, 38, 그렇죠? 37, 예, 42, 41, 43, 30, 31, 31, 42, 43, 42, 28, 30, 29, 42, 42, 43, 그렇죠? 그리고 25, 26, 27, 40, 40, 40, 25, 25, 25, 35, 34, 34,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인스펙터 41, 41, 40 반복수로 그리고 가로 3개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42, 42, 42, 31, 31, 31, 43, 43, 43, 29, 30, 29, 45, 45, 45, 28, 28, 30, 43, 42, 42, 27, 29, 28, 35, 35, 34 그렇죠? 그 다음에 41, 42, 41, 43, 42, 43, 29, 30, 28, 42, 42, 42, 31, 29, 29, 44, 46, 45, 29, 27, 27, 43, 43, 41, 26, 26, 26, 35, 34, 35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하셨으면 데이터 1번으로 가셔서 데이터 분석 누르셔야죠. 데이터 분석에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법, Two-Factor Replication 두 번째 옵션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input range 복차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네, 그러시면 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샘플이 3개씩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알파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OK 누르시면 뭡니까? 이렇게 서머리 테이블을 이렇게 얻으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개씩 들어와 있다 확인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아노바 테이블 예, 뭐 이렇게 이제 간격 조정을 잠깐 해주고요. 엑셀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미니 탭으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미니 탭으로 구했는데 그거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미니 탭 실습을 할 거니까 예, 한번 이렇게 구해봤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죠. 과연 그 결과와 맞는지 이렇게 밑에 있는 테이블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비교해보면 네, 다 맞게 되어 있네요. 교우작용, 그렇죠? 그리고 이거 샘플이라고 써 있는 거는 사실은 뭡니까? 파트 넘이고, 그렇죠? 파트 넘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오퍼레이터 혹은 인스펙터, 그렇죠? 오퍼레이터라고 써 있으니까 오퍼레이터로 쓸게요. 인스펙터, 그죠? 그렇죠? 그리고 파트 넘버가 이 두 개의 인터랙션. 그리고 에러 텀, 그죠? 이거의 에러죠. 그렇죠? 토탈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해보시니까 예, 헷갈리시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아노바 테이블, 예,
분산 분석표, 그렇죠? For the random effect model 해가지고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파트 넘버 10개 있었고 오퍼레이터 넘버도 3개가 있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ANOVA 테이블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ANOVA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SSMS, Degree of Freedom 이렇게 F 값까지 주어지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뭐냐? P 값, 그렇죠? P가 0.05, 그렇죠? 알파보다 작으면은 H0 기각이죠. 그래서 얘는 영향이 있어 보이고 오퍼레이터 역시도 영향이 있고 파트 넘버 교호작용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호작용까지 심지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 시그마 에러텀이 뭘 따릅니까? 보통 에러텀이 0 그리고 이제 분산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데 시그마 스퀘어 에러텀에 관련된 시그마 스퀘어는 뭡니까? 여기서 표를 통해서 바로 찾아볼 수 있으셔야죠. 네, 0.51 MSE 그렇죠? 이게 이제 에러텀이죠. 예, 시그마 스퀘어죠. 예. 이 시그마 스퀘어는 0.51이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RNR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그마 스퀘어 MSE 그거는 이제 결국 측정이 반복해서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말하는 거니까 리피터빌리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피터빌리티 컴포넌트는 뭐냐면 시그마 스퀘어를 통해서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로듀서빌리티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 파트와 오퍼레이터 베리언스 컴포넌트의 합, 그렇죠? 오퍼레이터 그리고 오퍼레이터 파트의 교우작용이죠. 교우작용 컴포넌트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오퍼레이터 그리고 교우작용이죠. PO의 스퀘어가 리프로듀서빌리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에는 measurement error에 대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게이지 분산과 같은데 repeatability, reproducibility 두 가지 컴포넌트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다시 써보면 예, 그래서 repeatability 그렇죠? 그리고 reproducibility 해서 이 두 가지 컴포넌트로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게이지 분산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게이지 분산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예제 살펴보면 이거는 0.51이라고 이게 몇이랬죠? 0.51이라고 계산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5 시그마, PO 시그마 5 제곱과 그리고 PO 시그마 PO 제곱의 각 어떻게 구합니까? 이 표에서 보시면 어떻게 구해요? 시그마 5의 제곱은 여기 PN으로 뭘 나눠줘야 됩니까? MS5 마이너스 MSPO죠. PO.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수, 이제 오퍼레이터의 영향력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PO는 분산은 19.63 19.63 빼기 2.70 교우작용 그렇죠? 이것을 결국에는 P와 N 10과 3으로 나눠준 값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보면 계산해주면 되죠? 계산해보죠. 예, 왜 19.63을 2.7로 빼주고 그렇죠? 이 빼준 값을 뭘로 나눴다? P와 N으로 PN이니까 30이네요. 30으로 나눠줬다. 그래서 0.56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쓰면 0.56과 이제 PO, 시그마 PO의 제곱을 구하셔야죠. 시그마 PO의 제곱. 이 부분입니다. 시그마 PO의 제곱은 MSPO 마이너스 MSE. 시그마 PO의 제곱은
MSPO 마이너스 MSE 에러를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n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해주시면 2.7 마이너스 0.51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안오버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0.51 그리고 이걸 3으로 나눠주시면 0.7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면 2.7 마이너스 0.51 그렇죠? 그리고 이 수를 3으로 나눠주니까 n으로 나눠주니까 0.73 맞죠? 그래서 0.73에서 이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이 뭘 설명하냐? 이제 reproducibility, 작업자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reproducibility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품 자체 이제 시그마 왜 그러냐면 제품의 순수 제품과 관련된 이 시그마 P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공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값을 더해보면 1.29 정도가 나와요. 1.29가 나오는데 그게 뭐다? 시그마 게이지의 제곱이다. 뭐 하나 뺀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뺐네요. 시그마를 뺐군요. 예, 시그마 0.51을 뺐네요. 예, 그래서 1.8, 1.8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1.8 정도가 나오죠. 예, 1.8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게이지의 시그마 게이지의 분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 게이지의 분산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가죠. PT 레이쇼도 사실 게이지에 대해서 PT 레이쇼 구하실 수 있습니다. PT 레이쇼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 편차 구하시면 되죠. 게이지에 대한 표준 편차. 1.8을 스퀘어 루트로 근호로 이제 푸시면 되죠. 스퀘어티 1.8 그래서 1.34가 되네요. 1.34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1.34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6 곱하기 1.34 그렇죠? 이 수를 USL과 LSL USL을 58이라고 이제 얘를 하고 LSL을 18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0.201 정도 나오네요. 여기를 58, 여기를 18. 뭐가 잘못됐나요? 6.34 그렇죠? 그래서 0.201 맞죠? 이렇게 해서 1.34니까 예, 그래서 6 곱하기 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T 레이쇼 구하시고 나시면 0.201 이 PT 레이쇼가 언제 좋다고 했어요? 0.1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넘어요. 그러면 이 메저먼트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렇죠? 결국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측정 값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경고가 됩니까? 이 값이 PT 레이쇼가 0.1을 익시드 하기 때문에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지로는 측정 이제 도구로는 캐파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이지 RNR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